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NBN 안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재로 디지털 자산 회계 감사 그리고 감독 이슈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 세미나와 관련해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 지침이 없었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고 했다는 게 떠오르는데요. 그때 발표에 따르면 주석 공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디지털 자산 관리와 또 회계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배경이 뭔가요? 네, 지난달 15일에 금융감독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 금감원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디지털 자산 회계 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회 등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업권법이나 회계, 감사 지침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해당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 기준 적용이나 회계 감사상 애로가 발생했고 관련 정보 제공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테라 루나 사태,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검증됐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금감원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보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해서 배포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원래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었는데 사실 어저께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저도 좀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됐을까요? 네, 어제 세미나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TF팀이 도출했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석 공시 관련해서 발표를 맡았던 김경률 금융감독원 팀장은 금감원이 마련한 주석 공시안은 기업의 주석 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률 팀장에 따르면 해당 주석 공시안은 개발과 발행적 측면에서의 수행 의무 및 이행 정도, 보유자 측면에서 보유 경로와 디지털 자산 시세, 거래소 측면에서는 고객 위탁 디지털 자산 규모 시세와 해킹에 따른 거래소의 위험 공시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개발 발행자는 주석 공시를 할 때 개발하고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자산화 여부, 총 개발 수량 등 기본 정보, 디지털 자산 매각 관련 수익 인식 여부, 개발하고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명칭과 취득 경로, 그리고 보유 수량, 시장 가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나 해외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시세를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유자의 경우 재고 자산인지 무형 자산인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과 측정 방법을 기재해야 하고요. 거래소들은 고객 위탁 디지털 자산의 자산 반영 여부와 그 이유, 고객 디지털 자산이 해킹될 경우 거래소의 재무 상태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주석 공시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기서 주석이란 보통 기업의 재무제표의 설명서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무제표 본문에는 주로 간략한 금액 정보만 표시가 되는데요. 주석에는 관련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 정보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개요, 주주 구성, 오발부채 약정사항 등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석 공시가 제대로 된다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무제표는 보통 우리는 이제 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한글, 줄글이 나오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표는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 네. 재무제표를 못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주석인데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총 개발 수량, 기본 정보, 네. 자산화 여부, 뭐 수익 인식 여부, 음. 취득 경로 보유 수량, 시장 가치 이런 거를 다 주석으로 넣게 되면
사실 좀 본말이 전도된 그런 감사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네. 상당히 이제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데 업계에서는 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어제 우선 세미나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감사인 김남훈 내부 감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김남훈 감사는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는 건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외부 환경으로 규제를 받다가 안 받는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지침 내 한계 또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거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두나무는 올해 초에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으로 파악돼서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이 된 적이 있었죠.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에 고객 예치금을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됐고, 최근 크립토 윈터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대기업 반열에서 빠지게 될 거란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금감원 김경률 팀장도 이런 업계 반응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금감원 쪽에서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일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어제 세미나에서 실제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나올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제 김경률 금감원 팀장이 감사 가이드라인은 지금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발표해버리면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 후에 내년 초쯤에 초안을 발표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완성본을 발표할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인제 금감원뿐만 아니라 그 회계기준원이나 어떤 이런 감사 기업 감사와 회계관리 뭐 이런 쪽에 나온 인사들이 두 팀이 더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좀 그동안 크립토 기업들을 감사를 피한다, 회계 기업들이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인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아마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제 고인 넥슨 창업주인 고 김정주 전 회장에 관한 얘기인데 해킹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5월에 이미 해킹 범죄 조직 일당인 장모 씨 등이 유심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후 10일 동안 총 27차례에 걸쳐서 계좌에 들어있는 총 85억 원어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을 다른 계좌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유심을 불법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 본인인 것처럼 코빗 계좌에 접속해서 보관된 디지털 자산을 빼냈다고 합니다. 장 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10명의 유심을 복제했지만 이들의 계좌에 침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고인의 계좌를 해킹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범행 규모도 굉장히 상당한데 이번 해킹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네, 이 거래소인 코빗 측의 신고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코빗 측은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걸 수상하게 여겨서 이를 수사 당국에 알렸는데요. 이에 따라 범행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장 씨는 검거가 됐고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울 동부지법은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수사당국 관계자는 아직 총책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장 씨는 수사기관에 총책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유심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넥심 김정주 회장 정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처음엔 김정주 회장 계좌인 줄은 몰랐다가 범행 과정에서 알았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유죄로 이미 판결이 난 거네요, 1심에서. 네, 맞습니다. 네. 해킹 피해 금액이 85억 정도면은 뭐 그동안의 크립토 피해 해킹에 비하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돈은 그럼 환수가 됐습니까? 네, 김 전 회장 측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수사 관계자는 이미 비트코인 등이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됐는데
이를 몰수하려면 그 타인이 이번 범죄에 대해 알면서 받았다는 점 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디지털 자산 계좌 주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재 은행 같은 금융기관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금융당국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각종 연금기관 등에 있는 사망자의 재산이 일괄 조회됩니다. 또 금융사들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상속재산 보호를 위해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기 때문에 해킹으로 돈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이런 조회나 통보 서비스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법 등을 만들어서 사망 시 디지털 자산 보호 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코비 측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 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과 다른 거래 패턴 같은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접속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각종 심사를 강화했다면서 이후 현재까지 재발 사례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체납자의 디지털 자산 추적 전자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체납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추적 등 이 체납 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힌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 체납자 디지털 자산 체납 처분 전자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자관리는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에 도측에서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추적 조사와 압류, 그리고 압류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도는 기존에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 다른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크립토 매체들을 통해서 그동안 네. 어떤 체납자나 어떤 범죄자나 하여튼 민사소송에서 패했거나 사기 범죄의 그 유죄를 받은 경우에 이 디지털 자산 압류를 하는 것을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번 경기도 방식이 기존의 법원이 지시하던 그런 방식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체납 처분에 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시스템에서 도측에서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이후 별도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도가 체납자 명단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보내고 세부 조사, 압류, 추심하는 과정에는 대략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 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과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낸스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가 AMA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AMA에서 나온 몇 가지 발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FTX 사태에 대한 좀 언급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창펑자오는 트위터를 통해서 FTX 사태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펑자오는 전통 미디어나 여론에게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다면서도 FTX가 사라진 지금 더 이상 그런 규모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체 플랫폼을 벗어난 투자나 대출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두고 한 전망에서는 내년에 전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역대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FTX 사태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그 좀 인수 얘기가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에는 포브스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이낸스 CEO는
포브스 인수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초 바이낸스는 포브스 지분 2억 달러어치를 인수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6월에 해당 계획이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위터와 관련해서는 트위터의 1% 투자자지만 운영 개입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면서 트위터에 대한 입장도 덧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자, FTX 사태 언급과 또 포브스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해킹이 있었던 비트킵에 대한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비트킵 내용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네. 코인리스는 비트킵 CEO가 해커 자금 일부를 동결했다면서 사용자 자금을 추적해서 손실을 복구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비트킵 CEO는 해커는 비트킵 악성 버전을 배포했으며 이를 다운로드한 사용자들의 프라이빗 키가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드로이드를 통해 해당 버전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한 사용자는 신규 월렛으로 자산을 옮기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OK링크에 따르면 비트킵 해킹 피해 규모는 3,1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이번에 입을 연 건데요. 창펑자오는 우리는 비트킵 해킹으로 인해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을 모니터링 중이다. 시파이와 달리 디파이 지갑에는 고유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측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악성 소문, 보통 이제 퍼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창펑자오도 시간이 날 때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고, 뭐 또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의혹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FTX 사태 이후에 뭐 준비금 증명이랄지 이런 바이낸스가 내놓았던 자기 증명 수단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된 어떤 입장 표명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창펑자오는 기존에 보였던 당당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모든 사용자가 한꺼번에 출금하더라도 바이낸스가 파산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항상 100%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번 AMA에서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절대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이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 내용으로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